I'm a little rusty on it. I'll hum it for you.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하루가 멀다 하고 일들이 있어서 오늘 하루 어땠냐고 밤새 안녕했냐고 묻게 되는 요즘이죠. 이런 마음들에게 다정한 안부를 물으며 돌아온 분, 가수 이선희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예, 뭐라고 제 심정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고 오늘따라 굉장히 조신한 저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서 뵙게 되네요. 이선희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세상에. 너무 떨리네요. 아니, 예. 뒤늦게 PD님도 조차 긴장을 해서 원래 바로 환호성을 넣어야 되는데 조신하게 들어오네요. 그리고 진짜 방송이라 제가 호칭을 C라고 하는 게 마음대로 하세요. 정말 너무 괜찮아요. 곤혹스럽긴 하지만 네. 예, 어쨌든 저희 별밤 청취자분들에게 애칭을 부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별밤 듣고 계시는 부엉이 분들께 인사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전국의 부엉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귀, 눈에 좀 하트 많이 그려서요. 저를 반갑게 맞아주세요. 저 아직 들어오면서부터 좀 쑥스러웠고 쭈뼛쭈뼛하면서 들어왔거든요. 지금도 그 누구보다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너그럽게 봐주세요. 들어봐 주세요. 아니 그나저나 여기 별이 빛나는 밤에 예전에는 혹시 인연이 있으신가요? 있죠. 제가 이거 너무 유구한 역사 같은데 84년 데뷔해서 네. 데뷔한 다음에는 별밤 친구들에게 늘 인사를 하다시피 했었어요. 그리고 서세원 씨 할 때, 서세원 씨가 별밤지기 할 때 한동안 어떤 코너 맡아가지고 인사도 했었고요. 그리고 서세원 씨가 끝나고 난 다음엔 별밤지기를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의도 받았었죠. 네. 그때 왜 안 하셨어요? 그때부터 목을 아끼셔서 그랬나? 그런 거보다는 제가 그렇게 센스가 있는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그런 순간순간에 그런 애드립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제 스스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좀 더 많이 공부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TV 프로그램 하는 것으로 너무 바빴어요. 하긴 네. 그때 어린 나이에도 제가 그냥 처음으로 얼굴을 인지하는 한 3손가락 안에 가수분 중에 한 분이셨으니까 계속 근데 노래만 계속 하셨던 것 같은데 끊임없이 노래를 부르고 계셨어요. 노래를 하거나 아니면 뭐 중간중간에 책을 써서 발표를 한다거나 네. 뭐 이렇게만 하는 걸로도 사실 조금 벅찼어요. 그래서 라디오는 나중에 인연이 되면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네. 나중엔 연락이 없더라고요. 지금 이제 감히 모시기가 어려운 분이시라서 그런데 이번 앨범이 벌써 6년 만이라니 시간이 참 정말 빠른데 16집이고 이게 파트 1이에요. 이번에도 전곡 작사 작곡을 참여를 하신 게 맞지 않나요? 네. 봄날은에 우리 이나 씨가 참여를 해주는 거 한 곡 빼고요. 진짜 저 혼자예요? 네. 진짜 이 와중에 부흥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무시하지 마세요. 예. 그랬군요. 프로듀싱 하면서 곡에 대해서 내가 쓰고 이렇게 나의 생각을 담아내는 게 좋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하게 됐어요. 맞아요. 그게 결국에는 저도 이제 저의 동료 가수들이나 저보다 이제 늦게 음악 시작한 동생들한테도 결국에는 오히려 또 곡을 쓰는 거를 더 마음이 급한 것보다
결국은 가사를 쓰는 가수가 돼야 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결국은 이야기가 좀 제일 좀 중요한 부분도 있지 않나요? 스스로의 이야기, 특히 가수에게는. 그건 정말 그러니까 맨 처음에 데뷔했을 때 20대, 30대까지는 그 타인의 사랑에도 내가 공감하는 100%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가사를 받고 곡을 받아도 혹은 다른 사람이 부른 노래를 들어도 그것을 내 것화시켜서 그 이상의 감정을 쏟아넣는데 무리가 없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내 삶의 어떤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내 생각이 굳어지잖아요. 네. 나라는 완성체가 점점 그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고다지잖아요. 그런 다음부터는 타인의 생각에 글을 받거나 어떤 감정을 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내 것으로 자꾸 틀고 싶은 생각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괴리가 있으면서 이제 이게 나의 음성으로 나의 마음을 써야지 거기에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더 공감할 수 있는 게 담기겠구나 싶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곡을 쓰기 시작했죠. 아, 그러셨구나. 근데 그렇다면은 저와 작업해 주셨던 그중에 그대를 만나는 그래도 얼추 공감에 성공을 한 걸까요? 완전히 공감한 거죠. 만약에 공감이 안 됐으면 그게 더군다나 사실 그 앨범에 네. 또 그 곡만 빼놓고요. 네. 전곡을 다 제가 작사 작곡을 세상에 했어요. 제가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곡을 네. 그러니까 제가 쓴 곡을 타이틀을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회사에서 언니 이거 말고 예전에 이선희가 그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파워풀한 느낌도 있고 뭔가 이렇게 쨍하게 때려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 이선희가 그립다. 그래서 나는 나긋나긋하게 가고 싶은데 그런데 한번 그런 곡을 받아서 언니가 싫으면 하지 말고 좋으면 그걸 선택해 달라. 그래서 곡을 받은 게 이나 씨와 박근태 씨의 곡이었어요. 그래 들었더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곡이 타이틀이 됐죠. 세상에나 그런 뒷얘기는 저는 이제 지금에서야 처음 듣게 되었고 네. 그나저나 제가 이제 코너를 열면서 안부 가사를 인용을 했는데 하오체 저도 이제 하오체를 그중에 그대를 만나서 하오체를 쓴 게 왠지 모르게 유난히 그런 그 말투가 잘 닿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스스로도 이런 이제 말투에 대해서 혹자는 이 말투를 어려워해서 많이 피하는 말투거든요. 이제 구어체는 아니니까 우리가.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곳으로 타이틀로 이 말투를 딱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지금의 말들은 단어와 단어가 합쳐져서 좀 더 짧아졌잖아요. 네. 그리고 그 신박함을 표현하는 말들이 더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그러니까 말이 주는 정서라는 무한대의 점점점이 네. 다 잘려나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말에는 사실 영어로 표현될 수 없는 그 뒤에 무궁무진한 정서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정서 중에 하우체가 갖는 정서는 좀 더 존중한다 그럴까? 맞아요. 나 자신을 존중하고 상대방도 맞아. 존중해주는 어떤 그런 게 담겨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그런 자리가 될 때 또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주고 싶을 때 넌주시 그렇게 하우체로 말을 하거든요. 진짜로요? 예, 실제로? 가끔 가다가 우와.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아. 하오 뭐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면 좋아해요.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특히 안부라는 의미의 네. 이 하우체를 담으면 좀 더 격이 있게 상대방을 걱정해주고 나 자신에 대한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주는 게 아닐까 싶어서 그래서 담아봤는데 대신 말이 어려울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 음을 해서 이왕이면 음을 많이 넣지 않고 단순한 음에 이걸 넣으면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진짜 이런 또 세밀한 비하인드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네요. 그게
그 정확하게 이선희라는 가수의 키워드인 것 같아요. 격. 저는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히스토리가 좀 긴 가수분들은 그게 너무 이렇게 선생님이고 대선배님이고 라서가 아니라 그분의 이제 히스토리가 엄청나게 있을 때는 그걸 고려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작사가 입장에선 좀 한 3번, 4번 더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에게 최백호 선생님의 좀 키워드는 그 근사함이었어요. 예, 여전히 맞아요. 기술 한번 툭 세우실 것만 같은.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근데 아마 또 제가 그렇게 그 단어를 딱 떠올리진 않았는데 말씀해 주시는 거에서 이렇게 소녀스러운 설렘이나 아련함을 이야기하되 그 격을 유지하고 싶어서 하호체를 무의식 중 선택한 것 같다면서 이렇게 저도 얹어 가봅니다. 심지어 저도 동의를 했다는 것처럼. 요번에 앨범 작업하시면서 저도 요번에 이제 처음으로 통화하면서 작업을 했는데 와 예상은 했지만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소화를 왜 꼭꼭 씹어서 삼키시는구나. 그게 진짜 너무 멋있었거든요. 정말요? 네.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아니요, 전혀. 근데 그게 느린 게 그냥 시스템이나 일정상으로나 성격 때문에 느린 작업도 있고, 그리고 저는 사실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거는. 근데 선생님은 정말 한 달 만에 연락이 다시 오시면은 한 달 동안 충분히 생각을 하신 내용이 항상 있으셨거든요. 내가 여기에서 이 말은요, 이게 뭔가 나의 말이 아니라는 느낌이 있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냥 연락을 안 주시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다음 연락에서 무슨 얘기를 해주실까 막 설레일 만큼 첫 경험이었어요. 그런 경우는. 감사해요. 네. 사실은 써준 가사를 내가 100% 다 공감하면 좋은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이제 내 생각이 너무 굳어진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네. 이 말은 왠지 내 말 같지가 않은데 네. 내가 또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아닌데 그런데 글을 써준 분의 생각이 있으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든 소화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노력은 해봐요. 해봤는데 그래도 뭔가 아쉽다 싶었을 때 이제 네. 결국은 제가 다시 이나 씨한테 네. 이 부분은 조금만 어떻게 해봐줄 수 없을까요? 하고 다시. 그래서 덕분에 선생님과 문자도 많이 나눠보고 통화도 해보고 사람들 앞에서 선생님 전화 받는다고 자랑도 해보고 저는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앨범 얘기 나왔으니까 이번 앨범 타이틀곡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엑소의 찬열 씨가 함께 했어요. 이선희의 안부. 소슬한 바람이 나비인 듯 날아 마음이 닿는 별이 빛나는 밤에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오늘은 정규 16집으로 돌아온 가수 이선희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안부 노래 듣고 왔는데 이선희의 톤과 가장 잘 어울리는 랩을 하는 목소리를 찾기 위해서 스스로 서치를 한참 동안 해보시고 연구하시다가 선택하신 게 엑소 찬열이라고. 이승기 씨도 도움을 줬고요. 네. 그럴 때 또 승기 씨가 도움을 드리겠다. 그렇죠. 근데 이제 찬열 씨가 SNS에 녹음실 사진과 함께 너무 영광이라고 메시지를 남겼는데 거기에 대한 좀 댓글을 음성으로 달아주신다면 어떤 얘기가 될까요? 진짜로 너무 찬열 씨가 좋아해주고 이게 왜 비즈니스적으로 하는 느낌이 아니라 이 친구가 정말 기뻐해 주는구나라는 마음이 드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웠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스스로 찬열이 만날 때마다 정말 고맙다 했지만 그걸로 다 표현되지 않을 만큼 고마움이 있었고
또 이제 그 뒤로도 얼마 전에 EBS 공감이라는 프로그램 할 때도 네. 찬열이가 와서 같이 이 노래 때문에 네. 같이 와서 노래도 같이 해주고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 고맙다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난 식사를 한번 같이 맛있는 걸 사서 먹자 그러고 하는데 워낙 바빠요, 이 친구가. 진짜. 맞아요. 아, 그래도 야,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선생님이나 또 뭐 그런 막 기라성 같은 선배님이 되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들으면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 많이들 하실 것 같은 게 내가 상상을 하면 내가 만약에 이선희 선생님이라면 내가 딱 손 내면서 오케이 요번에 엑소 찬열 약간 이럴 것만 같아요. 근데 그게 스스로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해요. 가수는 15년 차건 30년 차건 선후배라는 말로 나뉘긴 하지만 일직선상에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네, 누구나 다시 처음을 시작하는 게 앨범인 거고요. 네, 처음에 고백을 그 앨범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 노래하는 거잖아요. 네. 처음의 마음을 다시 담는 거거든요. 늘 다시 돌아가서 처음으로 가고 늘 다시 가서 처음으로 가고 그걸 놓치지 않고 저는 왔었고요. 그래서 달라. 네, 달라요. 이거는 정말 아무한테도 못 들어본 느낌의 답변이었고,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냥 버티어서 그런 별이 되신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와, 어떻게 저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런 생각과 노력을 하시지? 하는 분들만이 후배들이 보기에 저같이 방금 전에 제가 막 농담 삼아 했지만 너무 영광스러운 거 아니야? 라고 후배들은 생각하게끔 되는 그런 선배가 탄생하는 것 같아요. 아, 자꾸 이렇게 팬미팅도 아닌데 네, 자꾸 팬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번 앨범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담고 싶으셨던 메시지가 전체적으로 있으셨던 건가요? 삶의 따뜻함을 불어넣고 싶었어요. 그게 내 자신에게도 그러고 싶었고 그다음에 내가 아는 내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내 음악을 들어주는 분들에게 그 따뜻함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봄날은이라는 곡에 제가 이나 씨한테 부탁을 할 때 내 삶에 10대, 20대, 30대, 40대가 거칠었고 아팠고 사랑했고 뜨거웠고 온갖 그 감정이 사실은 지금 와서 보니까 다 하나의 봄날이었다. 그 느낌으로 가사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그 봄날은에 사실은 이 앨범의 컨셉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럼 엄청난 곡을 그러면은 진짜 우리 한번 그 노래 좀 들어볼까요? 노래 듣고 또 올게요. 정신 좀 차리고 오겠습니다. 이선희의 봄날은. 떠나가는 것들의 이유라 하는 건 시간일 뿐이라고 모든 이별의 때가 되었듯이 별은 저기에 없다. 이선희의 봄날은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공동 작사를 했습니다. 자, 그나저나 우리가 이제 키워드로 원래 토크를 해야 돼요. 요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MBC입니다. 왜 MBC냐 하면 84년도 MBC 강변가요제 대상. 이 얘기를 정말 저도 좀 매능이나 이런 데서 수백 번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그 해에 10대 가수 가요제에서 3관왕을 차지를 하셨고요. 데뷔한 해에 제2의 하나로 10대 가수상, 신인 가수상, 최고 인기가요. 와, 그 해에 거의 뭐 기억이 그냥 그 스케줄로밖에 없으시겠어요. 그죠? 데뷔했을 때 그러니까 나에게도 정말 스타라는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때 데뷔하자마자 그게 시작됐어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시작하자마자 스타가 돼서 쭉 자기의 어떤 영역을 넓혀가는 가수가 처음이었던 걸로 그쵸. 기억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의 가수들은 어떤 스텝을 밟아서 그렇죠. 점차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나왔었으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스타트가 되고 그 뒤로 이제 강변가요제, 대학가요제 연이어서 오는 친구들이 다시 그 길을 밟게 됐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현재까지 시점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유일무이한 스탠스 아니신가 싶어요. 그 지금까지 쭉 그 아성을 이어오고 계셨으니까 한 번도 뭔가 뭐 이렇게 예, 안 좋은 그런 일이 없이 맞아요. 그리고 그때 팬덤도 엄청났어요. 그 되게 최초의 걸크러쉬 이런 소리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기억이 난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동성이 좋아해 주니까 좋은 게 있어요. 가수로서. 맞아요. 네. 그 남자분들은 팬심이 조금 자주 바뀌는 게 있어요. 맞아요. 다시 영하고 또 영하고 막 이렇게 가는데 맞습니다. 언니 부대가 생기고 난 다음엔 제가 어떤 음악을 하던 저를 이렇게 지지해주는 그런 층이 확고하다 보니까 제 음악 생활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어요. 진짜 그렇겠다. 그러니까 최초에 어떤 그 위치에서 어떤 스탠스나 이미지로 최초 팬덤을 만드느냐가 엄청 중요하겠네요. 나중에 가서는. 네, 맞아요. 가수들한테는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약에 팬덤의 층이 1단계였다면 네. 어느 정도 한 뭐 우리가 보통 자기 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한 4, 5단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음악으로 곧장 가기보다는 좀 더 대중을 생각해서 조금 더 대중적인 노래 이렇게 가야지라고 이렇게 앨범의 작업이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저는 워낙 강하니까 두꺼우니까 네. 그 뒤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부르고 싶은 노래 이번에는 락을 할래 국악을 맞아. 할래 마음껏 사실은 제가 대중적인 가수라고 많이들 생각해요. 네. 그리고 또 히트곡이 굉장히 많다라고들 아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 히트곡이 앨범상으로는 집중돼 있어요. 그리고 아. 그 중간에는 모험을 오히려 더 많이 했어요. 앨범 전체를 막 국악으로 해버린다든가 네. 앨범 전체를 락으로 해버린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방향을 계속 틀어버리면서 저 자신을 조금 더 바꾸려고 막 노력했던 시간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그냥 계속해서 히트곡을 계속 그냥 발표하신 것 같다라는 그게 그렇게 많은 회사들이 원하는 음원 강자 이미지거든요. 자동으로 그거를 가지고 계신 건데 그 음원 강자 얘기가 옛날에는 그런 단어도 없었지만 MBC 전설이 되신 이유가 84년도에 제이에게가요. MBC FM에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루 16번이 나간 적이 있대요. 그래서 이 노래 때문에 너무 단일곡이 여러 번 플레이가 돼서 PD님들이 이게 중복 선곡을 피하자 이런 이게 해결책을 내놓게 했던 그런 곡이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 가수들이 진짜 이것도 궁금합니다. 많은 가수분들이 이렇게 본인이 어렸을 때 나온 메가 히트곡이랑 사이가 안 좋은 시기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선희에게 제이에게도 그런 적이 있나요? 저는 그 노래가 사이가 안 좋았을 수 있죠. 근데 그 느낌이 조금 다른 게 제이에게를 한 10여 년간 부를 동안은 그 부르는 느낌이 감성이 제이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늘 무대에 섰을 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그 제이에게로 그 감성이 담겨져서 노래가 불려졌는데 어느 순간부턴 그게 언밸런스인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이미 아닌 것 같은데 이 감성을 어떻게 내가 불러야 되지라고 고민하는 시기가 좀 오면서 관객과 내가 이미 10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관객을 보면서 잠깐 혼돈의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제 얘기를 어느 순간 앵콜곡으로 부르게 됐는데 부르면서 찾았다 제이라는 느낌이 딱 들었던 게 제이가 지나간 사랑의 흔적 그리고 청춘 그 풋풋함이 남아있는데 어떤 이니셜의 그 사람이구나 그런 감정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얘기를 부르고 있어요. 와 대박이다. 아마 그게 가수가 여러 감정 때문에 그 자기의 데뷔곡을 싫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왜 곡이 뭔가 어설프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금의 담을 수 있는 어떤 세련됨, 능력 이런 것들에 비하면 그 곡이 너무 어설퍼서 싫어하는 것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저와 같은 걸 거예요. 그 처음에 느꼈을 때 그 곡을 대할 때 감정이 이미 달라졌는데 그걸 찾지 못하니까 그게 두려운 거죠. 거짓으로 부를 수는 없으니까. 와, 그럼 이거는 근데 제가 들어본 가장 음악적으로 순수한 답이었고 대체로는 근데 저는 가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해는 가는데 많은 친구들이 이제 그 곡을 넘어설 수 없어서 이게 너무 거대해서 한동안 그러니까 이후의 모든 곡들이 그게 하나의 태양이고 다른 모든 곡도 뭘 내든 이제 그 곡이랑 싸우는 그럴 수도 느낌이 나는 있겠네요. 거예요. 예. 네. 근데 난 한 번도 그런 고민은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안 하면 안 하는 건데 네. 마치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그런 고백을 한 이후로 히트곡을 가진 가수들이 누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이래서 중요하구나를 지금 대화를 통해서 느끼는 게 만약에 이런 이야기가 다른 데서 더 많이 화제가 됐다라면 히트곡을 대하는 가수들의 자세가 좀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 저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라고 한번 입력이 되면 그 다음부터 자동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가수들이.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는데 맞아요. 네, 그냥 나는 뭐 넘어서야 되는 무언가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 이게 바로 꿀피부의 비결이 아닌가. 자, 또 기승전. 저는 마인드에서 결국 이제 얼굴이 40 이후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이거는 뷰티 토크가 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금 마침 봐요. 제가 엄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자기관리라는 단어가 키워드로 꼽혀져 있어요. 제가 아까 이것도 이제 우리 방송 켜지기 전에 여쭤본 게 후배들 사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대선배들에 관한 일화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야야 조용필 선생님은 본인 노래를 매일 연습을 하신대. 그것도 이제 사실로 밝혀졌었어요. 사실이에요. 네. 근데 야 이선희 선생님은 녹음할 때 빼고는 목을 거의 안 쓰시고 말할 때도 소근소근 하신대 했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네. 그냥 예전부터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은 어느 시점에서 이런 관리를 해야겠다. 왜냐면은 이제 목에 나쁜 거는 원체 안 하시잖아요. 그죠? 네. 원체를 안 하셨고. 성격이 사실은 네. 밤이 조금 늦으면 금방 피곤함을 느끼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럿이 있어도 저는 말을 들어주는 사람에 속해요. 말을 하는 사람이기보다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느 순간 노래를 딱 하면서 늘 익숙했던 나의 소리 있잖아요. 네. 여기서 이 감정에 이렇게 이 소리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지라고 생각해 보면 그 전에 앞서서 내가 너무 다른 분위기에서 신이 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아닌 상태로 무대에 오르니까 이건 너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뒤로부터 이제 뭐 일상을 조금 내 무대를 위해서 조금 제어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쭉 그렇게 해오다가 사실은 요즘은 그 말이 너무 무색해진 게 제가 저를 풀어놓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게 어떻게 지금 막 일탈을 하시나요? 소리를 그 일탈이 뭘까요? 뭐 소리를 친다거나 이러면. 그런 건 아닌데 네. 내가 좀 더 따뜻한 사람이 돼야겠구나라는 어떤 나의 노력이 있어야지 내가 변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네. 지금은 표현해주는 세상이잖아요. 네. 표현이 있어야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것들이 너무 많았고 그 오해들을 사실은 알아주겠지. 아니면 다른 걸로 문자라든가 다른 걸로 이렇게 나중에 전했는데 그 나중에라는 기간 동안에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기간 동안에 상대와 나 사이에 생긴 그 불필요한 오해들로 인한 감정 소모가 어떤 건 정말 돌이킬 수 없이 커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내가
노래를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다 양보해달라고 주변에 한 시간들이 너무 오래됐다. 이제는 조금 챙겨가면서 네. 그리고 만약에 힘들어도 끝까지 말을 종결을 하고 네. 내 마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좀 더 제어하고 뭐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야겠다라고 싶어서 네. 요즘은 이제 자주 말하고 네. 만나고 그러죠. 그러시구나. 이제 앞으로는 그렇다고 막 다른 라디오도 막 다 나가주시고 막 그런 거 아니 그런 그런 거 아니고 내 그거 주변의 아니시죠? 친구들. 아, 예. 예스. 제가 좀 약간 소유욕이 있어서 지금 아직은 부족한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계속 얼어 있었지만 제가 좀 오늘 어떻게 너무 산만하게 얘기해서 아니요, 난 너무 나요? 즐거웠어요. 즐겁고 일부러 나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 긴장해 있으니까 이렇게 전혀요. 풀어주려고. 제가 맞아 그런 걸로 쳤으면 네. 좋겠네요. 어쨌든 저희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 멋진 별자리 이름은 모르지만 나와 같이 가줄래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별이 빛나는 밤에 오늘은 이선희 씨 모시고 1시간 보내봤는데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어쨌든 우리 별밤 청취자분들, 부엉이들 그리고 제 욕심으로는 이제 후배 가수들한테 좀 딱 하나 요것만은 내가 그래도 남기고 싶다라는 말씀 있으시면 남겨주실 수 있을까? 후배 가수 분들에게는 나다움을 잃지 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나고 보니까 삶에 대한 건데요. 지나고 보니까 나 때 배운 어떤 교육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참아라잖아요. 네. 늘 견디고 오늘을 잘 견뎌야지 내일이 좋을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이렇게 지나고 보면 오늘은 오늘이어서 특별한 거였고 내일은 내일이어서 특별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잘 지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일이 좋을 수 있겠어요. 맞아. 그러니까 그냥 지금 오늘 이 순간을 나를 위해서 좀 더 너그러워지고 좋게 보내면서 또 내일을 맞으라고 하고 싶어요. 와, 이 얘기는 뭐 그냥 가수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다음 앨범 월화수목 금토일 컨셉으로 데일리 이선희 영양제처럼 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월요일에 들어야 되는 음악이야 하면서 요일 음악 내주시면 좋겠다. 뭔가 척추가 곧게 펴지는 느낌이었어요. 고마워요. 대화를 나누면서 어쨌든 마지막으로 추천곡 어떤 곡 듣고 싶으신지 여쭤봤는데 왠지 저와 저희 제작진들이 좀 그쪽으로 좀 몰아세운 느낌이 있는데 어떤 곡인지 전혀요. 아닌가요? 제가 정말로 준비한 마지막 곡은요. 그중에 그대를 만나예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부엉이 여러분 안녕.